다음 주에 우리 3D 게임 배경 모델링 부분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 10월 28일 수요일에 1분 반은 11시부터 2분 반은 1시부터 발표를 진행할 거고, 발표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던 2층 카페 건물 모델링 부분들을 완성해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3분 안쪽으로 발표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2층 카페 건물 모델링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링 데이터는 2020 버전으로 저장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꼭 본인이 만든 작업물을 제출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언랩 작업이 돼 있어야 되겠죠. 언랩 작업을 한 스크린샷을, 다양한 스크린샷, 각 언랩마다 스크린샷들을 촬영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브러쉬로 디테일한 모델링 작업을 한 과정이 있죠. 디테일한 작업 부분 했던 부분들, 바닥 부분에 돌바닥이 깨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작업했으니까 그 작업한 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린샷들을 촬영해서 찍어서 캡처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지브러쉬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 없이 3D는 3D 모델링 데이터, 3D 맥스 파일, 그거는 저장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건 제출하시고, 언랩 작업한 스크린샷 제출하고, 지브러쉬에서 디테일한 작업했던 부분들은 지브러쉬 파일로 제출하지 말고 스크린샷으로 제출하시고, 최종적으로 텍스처 제작했던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의 작업 결과물도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가 보통 2기가 이상 돼요. 작업 용량이. 그래서 그렇게 제출하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작업하는 과정 부분들을 스크린샷 촬영해 주시고, 스크린샷 찍어주고, 스크린샷. 그리고 아이레이 렌더링으로 저장해서 다양한 뷰로 제출하면 돼요. 아이레이 렌더링으로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작업들을 쭉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발표 내용은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제작하면서 느낀 부분들, 또 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나만의 노하우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면 되겠어요. 10월 28일 날 그때까지 오늘까지의 수업 부분들을 잘 보면서, 마무리하는 수업들을 보면서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쭉 저장들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캡처 받고, 확대해서 하나 더 받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상태에서도 캡처 받아서 몇 장 정도를 스크린 캡처, 작업하는 과정 부분들 몇 장 정도 스크린 캡처를 좀 받아 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이점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모델링을 작업했는데 어떤 문제점도 있었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아무리 작업했지만 너무 잘한 부분인 것 같더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또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했더니 우연찮게 이렇게 스페큘라 글러시, 이게 러프니스 값을 변화를 줬더니 이렇게 그 페인트를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하이트 값을 높였더니 페인트가 이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까지 표현을 해서 의도치 않았지만 참 이런 분위기는 참 좋은 분위기였더라 라던가, 또 나는 이렇게 나만의 어떤 로고를 내가 직접 디자인해 가지고 만들어서 표현을 했다라던가,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만의 특징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할 때 본인의 느낀 점, 소감 부분에 같이 정리해서 발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어제 했듯이 이 부분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했듯이 세 개가 동시에
세 개가 동시에 언랩이 돼 있어요. 언랩이 동시에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한쪽만 하게 되면은 세 개 모두 다 언랩이 돼 있기 때문에 텍스처가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보통 우리가 어제 요거를 스틸 페인트 다크 스틸 페인트 다크가 어디 다크 짠 요거네. 항상 맨 마지막에 선택이 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자, 요거는 에어컨 여기죠.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면 그거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 코팅 언더 페인트 요런 부분들이 다 페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바꿀 때는 요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면 돼요. 필 레이어죠. 필 레이어의 색상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메탈 계열의 색상, 요거는 언더 페인트 부분의 색상이니까 요 페인트 부분의 색상을 좀 밝은 색상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지. 다음에 보면은 보자. 배경에 우리가 작업했던 게 배경 실습 약간 베이지빛이 좀 있는 화이트 계열로 해주면 되겠죠. 딱이네요. 딱이네. 이 정도에다가 메탈 부분은 밝게 어둡게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이 위쪽에다가 좀 지저분한 느낌들을 녹이 쓴 느낌들을 좀 주려면은 요 위에다가 해줘도 돼. 필 레이어 하나 해주고 색상을 그 정도 해주고 블랙 마스크 씌워주고 그다음에 페인트로 칠해줘야 되니까 브러쉬로 칠해줘야 되니까 페인트 그래서 브러쉬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 하나 선택을 해주고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확대를 좀 시켜서 이렇게 칠해주는 것이 플로우 값을 좀 어둡게 안쪽 부분에도 좀 지저분한 느낌. 색상을 조금 더 탁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이 색상 부분에 필 레이어로 가서 색상 부분 좀 더 탁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값을 무채색 계열로. 무채색 계열로 내려주면 되고 요 부분에다가는 어제 내가 스텐실을 좀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됐었어. 오늘은 스텐실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별것도 아닌데 잘 안 됐어. 아무튼 세팅 값이 조금 다르면 좀 헷갈리더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필 레이어 해주고 색상 부분은 어두운 색상 블랙 계열로 해주면 되고 블랙 마스크 그리고 페인트 그래서 여기다가 페인트에다가 스텐실 알파에서 하나를 정해주는데 어제 우리 잘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빠른 게 하나 있었죠. 요거만 돼. 스텐실
그래서 여기 요거 보면은 여기에 엔드레스 값을 조절해주면 끝부분이 깔끔하게 끝나게 되고, 조절해주고, 또 S 버튼 눌러서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크기는 S 버튼 누른 상태에서 오른 마우스 크기 조절해주면 되겠죠. S 버튼 눌러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안 됐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색상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어주고, 블랙 마스크에서 칠해주자. 칠해주면 되겠지. 네, 밑에 부분에도 칠해주고, 칠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는 나머지는 다 가려주고, 하이트 값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줘. 안쪽으로 들어가게 표현이 되죠. 그런 후에 여기다가 다시 레이어, 블랙 마스크, 페인트 해주고 색상을 좀 녹슨 듯한 느낌의 색상. 표현해서 색상을 칠해주면 되겠죠. 브러쉬로 선택을 해주고,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크 같은 것들 하나 적용을 시키려면은 이것도 하나, 이건 그냥 add paint layer 하나 주고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칠해주면 되겠지. 청색이면 청색. 바로 칠해주면 돼.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좀 지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쭉 다 이 부분을 쭉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해주고, 요거를 그룹으로 바꿔주고, 그룹.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다른 부분에는 적용 안 되고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되게 블랙 마스크 씌워주고 4번 눌러서 이렇게 요 부분에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페인트 클리어 코트 요것도 적용시켜서 요 부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 부분이 너무 메탈의 느낌이 강하면은 선택을 해서 메탈에서 더스트 부분인가? 더스트 코트, 여기 요 부분이네. 코팅 요 부분에서 메탈 엣지 웨어 요 부분 체크해 주고 웨어 레벨 부분들을 조절해 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스틸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여러분. 스틸 이걸로 적용시키면 되겠다. 이것도 블랙 마스크 씌워주고 필요한 부분에만 적용을 시켜주고. 자, 이 부분. 요거하고 요거 같이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 요것도 블랙 마스크 씌워주고 4번 선택을 해주고 요 부분. 다음은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틸, 페인트, 클리어 코트를 적용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에도 여기도 블랙 마스크 씌워주고 4번 이 부분 요거 같이 적용시켜주고 색상은 이 부분이죠. 클리어 코트 언더페인트에서 이 부분의 색상이 약간 블루 계열이 돼야 되겠죠. 블루 계열. 좋네. 딱 이런 느낌. 더 추가해가지고 지저분한 느낌을 더 주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뭐 dust, not dirty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맨 위에다가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의 마스크 에디터를 체크해줘서 밸런스 값을 좀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죠? 컨트라스트 값도 좀 조절해주고 약하게. 그리고 색상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색상 부분 30 여기서 색상 부분을 변화를 좀 줄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에도 바로 적용이 되고 이 부분에도 바로 적용이 되죠. 잠시 5분만 조셨다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 계단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 부분은 요 부분이죠. 계단 부분도 요 부분을 클리어 코트, 페인트, 클리어 코트를 이용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철계단의 그런 느낌들을 표현했고 적용시켰고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내려주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요 나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요것도 블랙 마스크 씌워주고 필요한 부분에만 4번 눌러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요 부분에만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엔 스틸 페인트 클리어 코트에는 요 부분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또 블랙 나중에 일단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조금 더 클리어 코트에서 메탈 엣지 웨어를 좀 조절해주면은 부분들을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표현했는데 이 위에다가 이 위에 이제 도돌도돌도돌 그 미끄럼 방지 요 약간 돌출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 표현해 주면은 좋겠지. 그래서 이것도 그 위에다가 레이어 이건 다른 건 다 감춰주고 하이트맵만 체크해주고 블랙 마스크 그 다음에 페인트 페인트로 가서 이게 오늘 체크해 봐야 되겠다. 에어컨에서도 자, 이 상태에서 페인트 여기다가 스텐실 알파 스텐실로 튀어나온 느낌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시켜주고 요번에 타일링 값을 주는 거예요. H&V 타일링 이렇게 S 눌러서 이렇게 타일링의 범위를 좀 줄여주고 S 버튼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튀어나온 느낌을 여기 줘야 되겠죠. 튀어나온 느낌으로 줘야 되겠죠. 잘 튀어나오네 이거. 이렇게 튀어나오게. 요분도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표현되죠. 안 된 부분들 다시 5분도 이렇게 확대시켜서 탱크 다른 부분들은 가려주고 show all, hide all 해주고 탱크 부분만 체크해주고 다시 스텐실 S 또 이 부분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희한하네. 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4번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주면은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이 풀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적용이 풀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사각 타입으로 폴리곤 필로 해서 체크를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크를 해제시켜주는 거지. 이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우면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지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한 번에 표현해 줄 수가 있어. F1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UV 값을 이용해서 클릭해 주면 되겠죠. UV 값을 이용해서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부분의 선택을 해제시켜 줄 수가 있어요. 부분들. 깔끔하게 잘 표현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긁힌 느낌이 표현되고 스크래치되고 그런 느낌들이 이제 표현되게 되려면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좀 어려운데 요게 그런 작업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상태에다가 위에다가 깎인 부분 이렇게 필 레이어 한 번 더 해주고 여기다가 블랙 마스크 여기에 제네레이터 애드 제네레이터 해주고 여기다 메탈 엣지웨어 끝부분을 깎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깎이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된 이 하이트 값으로 해서 튀어나오게 해준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적용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은 요게 마이크로 메탈 HA나 이런 부분에 마이크로 디테일이라고 있어요. 마이크로 디테일에 하이트 값을 클릭해 주고 요 밑에 있는 페인트 부분에 여기다가 앵커를 하나 걸어줘.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 하나 걸어주고 메탈 엣지 웨어에서 마이크로 디테일이라는 부분들이 있어. 마이크로 하이트 값을 클릭해주고 여기 앵커 포인트를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렇게. 체크해주고 한 번 더 하나 더 마이크로 디테일에서 마이크로 하이트 이 값을 체크해줘야 돼요. 적용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준 후에 요거를 요 부분에 메탈 엣지웨어의 웨어 레벨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면 되지. 너무 강한 거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메탈 엣지웨어를 좀 조절해 줘요. 너무 강하지 않게. 그래서 이게 너무 흰 색깔로 되면은 요 부분 흰색에서 좀 조절해 주면 되겠죠. 어두운 계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부분의 값을 하이트 값은 올려주면 좀 이상하고 러프니스 값 또 메탈릭 부분 조절해 가면서
Better. 거의 다 이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쭉 나머지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용량이 커지니까 세이브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네. 아직도 세이브가 안 됐어. 됐다. 파일 오픈. 하나당 3기가가 넘죠. 3기가. 용량이 엄청나지. 이제 다 작업을 한 후에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텍스처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죠. 아까 다 작업들 했어. 그래서 다 완성을 했으면은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에미시브 맵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밝게 이렇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적용시키는 방법은 요 부분에다가 프랍 요 부분에 자, 여기는 에미시브 맵이 있죠. 에미시브 요 부분 요것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시브는 여기서 채널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줘야겠죠. 채널에서 에미시브 추가돼가지고 지금 없네. 여기 채널을 추가해서 에미시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에미시브라고 추가가 되고 요 값에서 여러분들이 요 에미시브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네온 그 안쪽에 형광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LED 등이 여기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체 발광이죠. 자체 발광. 그래서 요런 작업들이 다 마무리되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도로 먼저 작업을 해줘. 첫 번째로는 구도를 할 때 여기에 보면 디스플레이 세팅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엔바이러먼트 세팅에서 디스플레이 엔바이러먼트 맵 요 기본적인 HDRI 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맵으로 하나 선택해도 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파노라마긴 한데 더 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현해보고 싶을 때도 있죠. 좀 더 자연스럽네요.
그림자의 느낌도 달라지죠.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죠? 좀 이건 좀 색다르죠. 몇 개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좀 더 밝은 느낌으로 표현해주고 싶다. 좀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표현해주고 싶다. 여기서 조절해주면 돼. 그 다음에는 이 섀도우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도록 하고, 섀도우 부분. 섀도우의 이 오파시티 값을 조절해주게 되면은 섀도우의 강약 부분들을 조절해줄 수가 있어요. 강약 부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카메라죠. 카메라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카메라의 포컬 랭스 부분을 요게 뭐냐면은 요 포컬 랭스 요 부분이 아래쪽으로 단위가 낮아지게 되면은 광각 카메라가 되고 단위가 높아지게 되면 망원 카메라예요. 그래서 단위가 낮아지면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왜곡이 많이 생기게 되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지. 낮춰주게 되면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웅장해 보이는다는 얘기는 확대해 보면 굉장히 왜곡이 많아지죠.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보통 뭐 28 정도에서 35 안쪽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왜곡도 그렇게 없고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망원으로 하게 되면 거의 왜곡이 없는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요 Activate Post Effect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요게 체크가 돼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런 광원 효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광원 효과는 글레어예요. 글레어가 요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체크가 돼 있어야지 글레어 효과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게 되죠. 요걸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광원 효과가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글레이 효과에서 많이 쓰는 거는 블룸하고 스탠다드. 블룸이나 스탠다드. 블룸. 불이 좀 켜져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컬러 컬렉션. 요 컬러 컬렉션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 세츄레이션 값을 좀 높여줬죠.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색감의 강약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좀 더 화사하게. 화사하게 강조를 시켜주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고 또 체크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나는 와이어 프레임을 좀 보여주고 싶다. 와이어의 형태. 그럴 때는 이 메쉬 와이어 프레임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와이어의 형태가 보이게 되죠. 색상도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작업하는 과정 부분들을 캡처 받으면 된다. 캡처 받으면 되고. 자, 그런 후에 요거를 아이레이 렌더링으로 렌더링하는 방법은 지금의 이 상황을 라이팅을 이렇게 멋지게 잘 주고 요 아이레이 렌더 눌러주면 돼요. 클릭. 자, 아이레이 렌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 렌더링이 이 부분이 켜져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이 기본 값이 이 클리어 컬러가 꺼져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뒤에 배경이 보이게 된다고 이렇게. 뒤에 배경이 보이게 되고 이 배경이 보이는 부분이 어색하니까 요 밑에 보면은 놈 밑에 클리어 컬러를 체크해주게 되면은 클리어 컬러에서 어떤 뒷 배경 백그라운드를 어떤 색상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겠지. 난 이 정도로 쓸 것이다. 나는 아예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이 그라운드의 이 값을 조절해서 바닥 부분이 딱 맞게끔 이 끝부분하고 딱 맞게끔
조절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 바닥 부분이 난 좀 반사가 되고 싶다. 반사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리플렉티브 요 부분을 흰색으로 해주면 돼. 흰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반사가 되죠. 중간 값을 해주게 되면 바닥이 덜 반사가 되겠지. 바닥을 아예 반사시키기 쉽지 않다 할 때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반사를 강화해주고 글로시 샤이니스 값을 낮춰주면은 약간 반사가 퍼지게 돼요. 이렇게 쫙 퍼지죠. 그래서 하이테크 뭐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런 모델링 데이터들 뭐 자동차라던가 뭐 컴퓨터 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요거는 반사시키는 게 좋지만 우리 약간 고전틱한 이런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카페 부분들은 반사되는 게 좀 안 어울리죠. 여기서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그 다 조절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와 같이 렌더링 한 후에 여기에서 크기를 결정해 주시고 오버라이드 뷰포트 레솔루션 값을 결정해 줘서 세이브 해주면 돼. 세이브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또 뒤쪽에서도 좀 봤을 때 난 이런 뷰를 한번 저장하고 싶다. 확대를 시켜서 라이팅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라이팅을 Shift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좋은 라이팅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이것도 렌더링 그래서 세이브 해주면 되겠죠. 또 이렇게 돌려서 난 요 뷰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또 라이팅을 또 조절해서 멋진 연출을 해서 이것도 렌더링. 그 다음에는 나는 좀 더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자, 확대시켜서 더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 더 확대샷으로 해서 렌더링해서 세이브. 나는 이런 장면이 좀 멋지다 느낀다.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또 세이브 해주면 되겠지. 나는 이 부분이 좀 멋지게 표현했다 싶으면 이렇게. 그런 데서는 카메라를 좀 더 광각으로 좀 해줘도 되겠다. 카메라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또 느낌이 다 색다르죠. 너무 이게 광각으로 해줘도 이상하다. 한 이 정도. 거기에 맞는 카메라와 라이팅 배치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게 좀 느리니까 아이레이에서 빠져나가서 여기서 다 기본적으로 형태를 좀 다 잡아주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 아이레이로 들어가면 돼. 그렇게 해서 또 렌더 해서 세이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중에 우리 중간 평가까지 하나의 그 배경을 선정을 해서 텍스처까지 끝까지 만드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뭐 몇 가지 다 못 끝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작업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들 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고 발표를 하면은 이번 중간 평가까지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나와 같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카페를 우리 만든 후에는 그 다음 부분들은 또 다른 또 멋진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만들고 있는 이 작업 결과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완성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나를 완성하게 되면은 나는 새로운 경쟁력과 경험을 얻게 된다는 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작업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발표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수고됐어요.